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강원도 역시 재수생의 응시가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는 약대도 부활하고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이 크게 느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수험생 교실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회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교과 진도가 하나둘 마무리되면서 수능 실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과랑 이과랑 통합되면서 이과 쪽에서 수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이제 문과 친구들은 수학 등급을 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도 응시자는 12,5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0명 늘었습니다. 특히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재수생은 오히려 60명 이상 늘었습니다. 또 14년 만에 약대가 부활하는 등 올해 의학계열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문계 상위권은 하락하고 자연계 상위권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인데다 재수생 응시자도 워낙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입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된 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12,000명이나 뽑을 예정이어서 수능 최저 등급만 충족하면 합격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좀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올해는 추학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해입니다.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코로나19에다 지난 모의평가 때 과목 간 난이도가 상이했던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과목별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낡고 비좁은 강원도청을 신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 캠프 페이지에 도청을 짓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도청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청 이전을 주장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실현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 봄내체육관 인근입니다. 이곳 6만 제곱미터에 춘천시가 창작종합개발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강원도 청사를 새로 짓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 강원도 청사는 지은 지 60년이 넘어 지진이 나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캠프 페이지가 최적지라고 주장합니다. 교통 유지로서 강원도 어느 곳에서나 철도를 통해서 큰 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현 도청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만약 현 부지에 새로 짓는다면 이사비와 사무공간 임차비 등으로 700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캠프 페이지에 신축하면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도청과 춘천역, 시청 등을 지하로 연결하면 도민 친화형 청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창작종합개발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허영 의원 측은 개발센터 대신 이곳에 도청을 신축하면 춘천시가 계획하는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에도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현 도청 자리에 춘천 관아와 이궁을 복원하면 수부도시인 춘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갑작스런 제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어서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또 시민들과 함께 더욱 깊은 논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청사 신축을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를 신축 청사 부지로 정식 제안하면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근 드론이 활성화하면서 이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나 테러 사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드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대응 훈련이 영월에서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구름을 뚫고 조용히 다가오는 드론. 레이더를 통해 미확인 비행체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이어 카메라로 미승인 드론 여부를 식별하고 강한 주파수를 쏘아 올리자 드론은 옴짝달싹 못하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전파 방사 3초 전. 전파 방사 3초 전. 전파 방사. 전파 방사. 200m 앞까지 침입한 드론에 총구를 겨눕니다. 총성 없는 강한 전파를 쏘자 드론은 그대로 멈춰 그 자리에 착륙합니다. 또 엉뚱한 GPS 정보를 드론에 보내 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드론이 주고받는 고주파 신호를 따라가 조종사 위치도 파악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비한 안티드론 시연회가 영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내로 접근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탐지와 식별, 대응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손 없이 평화적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드론이 저희 중요 시설을 들어왔었을 때 빠르게 경보를 해주고 대응 수단을 운영자로 하여금 강구하게 해주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과 휴전선 내에 미승인 드론이 출현한 건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합니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올해까지 실증을 거쳐 공항과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문어와 오징어의 어획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어족 자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포획 기준을 강화했는데 어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어업 지도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그 단속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어업 지도선이 항구를 떠나 북쪽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20km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자 문어잡이 어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확인 사항이 있어서 귀선을 잠시 접안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어선으로 옮겨 탄 단속 공무원이 그물에 잡힌 대문어의 무게를 잽니다. 저희 문어가 600g 미만은 못 잡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안 해요. 네. 올해부터 대문어는 지난해와 달리 무게 600g을 넘어야 잡을 수 있지만 이 어선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어선. 단속 공무원이 어선에서 잡은 대구의 길이를 재봤더니 단속 기준인 35cm를 겨우 넘습니다. 와, 이거 좀 까딱까딱하네. 동해안의 어족 자원이 계속 줄어들자 정부는 올해부터 오징어와 넙치 등 14개 어종의 포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곳 강원 동해에는 어선 3척여 척이 오징어와 문어, 가자미 등을 조업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어선들이 올해 바뀐 포획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여전히 잦습니다. 어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한 10마리 잡으면 많이 잡거든요. 그러나 수산당국은 급감하는 어획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다 보니까 어족 자원도 이제 부족한 편이고 이 법을 지켜주시면서 조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업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지도와 단속을 통해 바뀐 포획 기준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도내에서 갈등이 여전한 화력발전소 건설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국무조정실이 갈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국에서 갈등 해결이 완료됐다고 선정한 36개 사안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개의 사업은 도내에서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도 국무조정실이 해결된 사안으로 분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재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도내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공무직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따르면 오늘 파업에 참가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급식과 돌봄, 스포츠 강사 등 주요 직종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 돌봄 공백에 따른 조치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특별 교부세 17억 4,600만 원을 강원도에 긴급 지원합니다. 또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충북, 경북에도 6억에서 8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각각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는 물론 인접한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돼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 일부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경찰이 산간도로와 고속도로의 빙판길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겨울 강원도 고속도로에서 5명이 숨지는 등 최근 3년간 사망자 1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산악 지형이 많아 터널과 교량 구간의 도로 결빙과 눈길에 의한 교통사고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겨울철을 앞두고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빙판길 감속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류와 폐류, 갑각류를 대상으로 중금속 110건, 벤조피렌 62건, 동물용 의약품 104건을 검사했습니다. 중금속과 벤조피렌은 미량 검출됐지만 기준 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양식이나 수족관에 보관 중인 수산물은 동물용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6.7%에서 항균제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다음 달 3일까지 보름 동안 2021 강원 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채용을 돕기 위한 온라인 상담과 이미지 메이킹, 성공 창업 해법, 취업 전략 등 맞춤형 특강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또 어제 개막식에서는 경력 단절 예방과 극복 사례 공모전 시상, 그리고 토크 콘서트를 통한 취창업 성공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스트 평창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규제개혁을 제1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제주와 세종을 뛰어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와 탄소중립 산업특구를 설치하고 교육과 문화, 안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 강원도 재정자립도를 10%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강원도 지역 공약으로 담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 봉산동 일대에 신축되는 원주교도소의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서 내년 3월부터 건립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일부 차질을 빚어오던 토지 보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봉산동 일대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1,339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1,10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됩니다. 현재 무실동 교도소 부지는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2017년부터 국비 등 16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커뮤니티 센터, 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낡고 오래된 107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 과거 출판사, 인쇄소 등이 많았던 동호지구의 특성을 반영해 조성한 파란 발전소를 연필 뮤지엄으로 운영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 공간인 로컬 스테이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바란지구와 사마지구에도 현장 지원센터 문을 열고 바란지구는 2024년까지 마도로스 거리와 개항 문화발전소 등을, 또 사마지구는 2023년까지 스마트 아로마 치유 농원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원주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 고시되고 내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